예, 장기표입니다. 오늘 1월 12일입니다. 오늘 1월 12일. 어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은 다 좋은 말들이죠. 회복.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옳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포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명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약해야 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하나도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5월 10일에 했던 취임사를 보면 정말 좋은 말 많습니다. 한 개도 안 지켰습니다. 한 개도. 근데 그에 대해서 안 지킨 데 대한 반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에도 딱 이분의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택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무려 58%가 올랐습니다. 이제 평균이 58% 올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란 데는 200%도 오르고 300%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평균 50 몇 프로 오른다는 거는 이는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랬는데 내가 두 가지를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요 24분이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하는 자신이 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이미 계속 올라가는데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나마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로 송구하다 그러면 진작 했어야 되고 또 정책을 바꾸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집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긴다든지 또는 종부세를 많이 매긴다든지 심지어는 또 주택 자금 다 조사를 한다든지 또 1가구 2주택을 못하게 한다든지 말하자면 수요를 줄여가지고 이거를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이 근본적으로 집을 가져야 될 사람과 현재 주택의 수가 있는데 그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것이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택 문제를 반드시 시장경제, 수요 공급에만 맡길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을 무시하고 이때까지 계속 수요 억제 정책만 강구했다가 이번에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강구했다 이랬는데 그나마 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이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인정이라도 한 것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만이 아닙니다. 역대 정권이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계속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일부러 어디 집값을 올립니까? 오르게 돼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려 삽니다. 땅은 전체가 12%가 그래요. 12%인데 인구는 50%가 몰려 사니까 계속 여기 수도권에 몰리니까 수도권에 이 주택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에만 발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택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뭐 교육 문제,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산업과 교육을,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교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이 수도권에 몰리느냐? 지방대학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서울대학이 진짜 국립서울대학교만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지방에 있는 명문대학도 서울에 있는 비명문대학보다도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게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에 있는 국공립학교, 특히 대학에 대해서 시설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국가가 장학금도 등록금도 허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교수들 처우도 개선하고, 개선이 아니죠 이거는, 처우도 좀 일부러 좀 지방 대학 근무 수당이라 해가지고 많이 주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 올 필요는 없다.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그리고 또 지방의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왜 서울로 몰려드느냐? 일자리 때문에 몰려드는 거거든요.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방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해야 된다 겁니다. 공장이. 또 그래서 회사 본사가 그쪽으로 또 있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국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뭐냐? 국가 소유의 재산, 즉 토지죠, 주로. 이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세금 감면입니다.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에 가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런 걸 만들어줘야 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게 아니고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서울의 집이 이래 많은데 또 계속 더 집 지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 옛날에 한전 자리에, 한국전력 자리, 잠실 쪽이죠. 그 잠실인가? 삼성동 쪽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대 자동차 본사를 지으면서, 그게 지금 112층을 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걸 한 동을 그래 높이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두 동을 갈라서 한다 이러는데, 국민 여러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강남의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다가요, 아마 그렇게 지으면 최소한으로 한 인구 한 10만 명 이상, 10만 명, 한 20만 명, 새로운 도시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그 건물 타운이 그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해야 됩니까? 랜드마크라 한다면은, 롯데, 있지 않습니까? 제2롯데, 잠실에 있는 거. 그 랜드마크로 족하지. 또 무슨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내가 이 강남역에 가보고 놀랬는데 언제 그렇게나 땅 속에다가 팠든지 강남역 일대 가면 지하에 거의 그것도 하나의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땅 위에서 살아야지 땅 밑에 살면 건강도 나쁘고 또 인구도 밀집되고 그래서 그 뭐 강남역 가면은 교통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다 아시잖아요. 어디 저 영등포역 근방에 가도 지하 상가가 엄청나게 많고 종로 이가에 가도 그것도 또 지하 상가가 쫙 있고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땅 속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저 공지가 얼마인지 있는데 정말 이런 점에서도 국가 경영의 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남북 남북 관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북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북한은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 하고 핵 잠수함까지도 만들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꼭 이루어 가지고 남북 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데 비대면 회의라도 하자. 얼마나 궁색합니까? 북한에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자꾸만 이쪽에서 추파를 던지니까 북한 짝사랑 하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건먹개가 더 요란하게 지는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남북연락사무소 또 보란 뜻이 또 아주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닙니까?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계속 저쪽에 안 연락하는데 계속 대화하고 교류하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대북 국어를 하면 안 된다. 국어를 하면 할수록 남북 관계는 더 파탄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팬덤 정치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탄핵당하게 생겼습니다. 또 탄핵이 안 되해도 형사 입건돼가지고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다음에 아마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얘기 먼저 하고 이 팬덤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다 자기 팬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야 자기 지지자들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정치를 말하자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 미국의 트럼프 팬덤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고 마침내는 자기들도 지금 구속되고 있고 마침내는 트럼프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래 하면 안 되고 또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트럼프 팬덤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대깨문만이 아니죠. 박사모, 문빠, 또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걸 지지하면요, 우선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엉망으로 됩니다. 정말 이거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개인도 망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 그 사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특히 민주주의도 망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즘 주식 말하자면 이 열풍이 아니라 주식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를요 자꾸만 부추기고 있어요. 뭐 개미들이 나서서 무려 뭐 주식가 총액을 44조 원을 개미들이니까 무려 44조 원을 투자했다. 뭐 굉장한 거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3천원으로 끌어올렸다. 이것도 나라 망칠 일입니다. 나라 망칠 일.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본래의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 자본들,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소비적으로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주식이라는 건 본래 액면가가 500원, 1000원 이렇거든요. 허락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적으로 이게 그 기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국가 산업도 발전하고 또 개인도 있는 돈 소비에 뿌리지 안 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또 소득이 또 생기고, 이렇게 긍정적인 제도인데 지금의 이 주식 시장은 이런 주식 시장 본래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도박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도박판. 그래가지고 뭐 동학개미랍니다. 옛날에는 개미 투자자들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동학개, 이거는요 동학농민운동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 한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투기판에 들어가서 투기합니까? 전 또 이 언론이 이거 써주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말이지, 무슨 놈의 저 개인 투자자들 도박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고 동학을 갖다 붙입니까? 이제 천도교에서요 이거 저 이 금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결국은 누가 망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요 최근의 예는 아닌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이 투자 이 수익률을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전체 주가가 104% 올랐을 때, 104% 올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170%가 오르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 110%가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은 38%가 오른 그런 그게 있어요. 통계를 누가 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을 때는 뭐 38%라도 올랐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익을 많이 보고 170% 올랐으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이익 조금 그래도 올랐으니까 덕 봤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한 100%가 다시 빠진다고 치면 기관 투자자들은 170% 올란 것이 100% 투자 빠지면은 그래도 70% 남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110% 올랐으니까 100% 빠져도 10% 남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38% 올랐는데 100% 떨어지니까 62% 손해본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트렌드상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주가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이른바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한 10년 전 통계인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손해본 액수가 얼마냐?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이면은 달러로 치면은 약 한 560억 달러 됩니다. 560억 달러. 그 개인 투자자들만 60조 손해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중산층 붕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개인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한 거 이거요.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물론 중산층 붕괴의 다른 한 원인은 조기 퇴직 때문입니다. 이른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기 퇴직한 사람들. 그 퇴직해 부서니까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중산층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 그것도 중산층 붕괴의 한 원인이지만
이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주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빚내 가지고요. 전에는 또 뭐 소 팔아 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 빚내가 주식 투자한 사람, 그래 가지고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요즘 이걸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집 사는 걸 보고 영끌이라 그러는데, 이 지금 영끌이 여기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주가라는 거는 완전히요 도박 시장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약간만 기미만 있으면 싹 올립니다. 약간만 기미만 있으면 팍 떨어뜨립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국 경제가 불과 일주일 한 며칠 사이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렇게 합니까? 이 주식 시장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점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발요, 주식 투자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몇십억 번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 참, 정말 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빠져집니다. 계속 돈 벌 줄 압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돈 많이 벌었다. 그거는요, 주식이 올라간 걸 계산하니까 번 것 같지만,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떨어져 보면은 번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진짜 투자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위해서 할 때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요, 설사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 하더라도 도박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요 오후 2시에 광화문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폭정종식 비상시국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폭정종식을 요구한다. 지금 당신이 당신의 폭정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거들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10가지를 대통령에게 요구해가지고, 이 요구가 1월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이런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국민이 나서면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